자, 7번에서 9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네요. 맞출 수 있을까? 한번 풀어봅시다. A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런 걸 다 지문에서 다 찾아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이제 히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하고 있네요. 바로 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어서 있고, 답이 1번이네? 그치? 나머지는, 그러니까 발표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시키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 비교 있니 없니? 없어.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의 설명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전문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하고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 있니? 얘들아 직접 인용은 따옴표 안에다 넣는 거야. 따옴표 안에다 넣는 부분은 없네요. 그 다음에 4번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시작할 때 시각자료가 밑에 뭐 나오긴 하는데 영상자료 뭐 활용 사례에 나오긴 해. 근데 시작할 때 시각자료를 활용한 건 아니었으니까 X. 그 다음에 5번 발표 대상의 특성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한 후 이를 요약하고 있다 그랬는데 A 부분에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는 나오거든요. 활용 사례는 나오는데 이를 요약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A 부분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거고 1번만 맞는 답입니다. 8번 갑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 연습을 들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기억부터 리을 중 학생이 발표에서 실제로 반영한 것, 자 미리 발표 연습을 한 걸 선생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조언을 듣고 반영했다는 건데 반영했으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네. 자,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해요. 발표 목적을 청중에게 환기시키고 이 발표 목적이 뭐야? 히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겠지? 기억 찾을 수 있었네. 그 다음에 니은, 산업 분야에서의 히토류의 역할을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한 부분. 비유적 표현 찾아볼까? 쭉 읽어보시면요. 비유적 표현은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산업의 비타민 이런 거 비유적 표현이잖아. 그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히토류와 관련된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마지막에 긍정적인 전망 이런 거 나오나?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히토류가 잘 될 것 같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리을, 히토류에 대해 청중이 관심을 갖기를 권하는 내용 이런 거 보통 마지막에 나오잖아.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벌써 나와 있네요. 그래서 리을도 찾을 수가 있어서 기억, 니은, 리을을 답으로 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은 발표를 들은 청중이 잠깐만 안 들어가네. 발표를 들은 청중이 발표자에게 한 질문의 일부분입니다. 이래서 발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세요. 제가 본문에서 한번 그 내용이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 1은요. 이트륨을 포함한 화합물을 사용한 TV 스크린 제품은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TV 여기 있다.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TV 스크린 발광 제품으로 쓰이는데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오네. 그치? 그래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TV에 뭐 에너지 효과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요 부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 1의 내용이 여기서 반영이 됐구나. 학생 1의 질문이 괜찮구나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2, 네오디뮴을 포함한 화합물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어쩌고저쩌고 다른 제품 사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강한 자성을 가진 게 뭐 반영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대로 맞췄는데, 그러니까 다른 제품 사례는 없나요? 하고 물어봐도 되겠죠? 학생 2의 물음은 여기서 괜찮네요. 그 다음에 학생 3,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히토리 생산이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히토리 생산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 그러면 2035년이 되는 거잖아. 2035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 25년에 대한 얘기가 있네. 그치? 이거는 말장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네요. 학생 3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4. 광석에서 히토류를 분리하여 정제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는 저 위에 있더라. 자, 광석에서 분리하여 정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생산 기술을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라는 거 괜찮겠죠? 요걸 바탕으로 학생 4의 질문은 또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 전 세계 히토류 수요량이 80만 톤에 이를 거라는 연구 자료가 여기 있네요. 2050년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와 있는데 다른 연구는 없나요? 이 부분을 보시면 학생 5의 질문도 괜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확인했다시피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이 아니라 이전 25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3번이 잘못된 걸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 이후가 아니라 이전 25년이겠죠. 10번부터 12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연설 의뢰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설에서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지요.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씨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그랬는데 그런 부분 어디 있어요? 자,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되므로 이렇게 쭉 보면은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보면 1번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씨가 대회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대회의 취지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어쩌고 이런 얘기로 또 나름 찾아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다 그랬는데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저도 사이클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또 찾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걸 찾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들어가 있고요. 4번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이랬는데 선수로서의 경험 여기 보면은 A씨가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라고 여기에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4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번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씨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이 A씨 그 경기장의 내부 구조는 있나요? 없나요? A시 경기장의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서 10번의 답은 5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 보면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걸 한번 찾아보랍니다. 다음 페이지니까 넘겨보세요. 자, 대회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대회 개최 여건 측면에서 강점, 약점, 대회 운영 능력 측면에서 강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대회 취지 부합점에 부합성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을 써야 돼. 그럼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 이걸 개최해야 A시 시민들 간의 우호가 증진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딱히 부합되는 게 아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그 약점을 그 전환하는 걸 생각해야 돼. 취지 부합성이 되나?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비인기 지역에서 약점이긴 하지만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부합한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개최 여건에 대한 강점이야.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게 강점인데 우려를 언급하면 돼, 안 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이 내용은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뭐 불공평성 뭐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는 뭐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이니까 이 디귿 내용을 쓴다거나 뭐 이러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회 운영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운영 능력의 강점.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라는 것보다는 요 글에 나온 그런 내용은 각종 국제대회를 A시에서 많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운영 능력이 있다라는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또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 그러니까 반대편이야, 반대편. 반대편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 뭐 이렇게 거기 앞에 지문에 보면 A시 경쟁 도시는 뭐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가 넘는 그 시민이 지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냥 지지가 낮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어.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어때? 괜찮아.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상대편은? 그 다음에 2번 A시가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라고 밝혔어요. 밝히지 않지 않았어. 성공했다고 밝혔어. 그 다음에 3번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야 정부가 지원한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아니고.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시의 지지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야. 아니지. 오히려 뭐 여기 성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건가? 그다음에 5번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종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에 있는 도시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런 내용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건 1번밖에 없네요. 12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에서 15번 문제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봅시다. 가의 자료 선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내용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비교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라고 했는데 가에서 내용 보면 하나하나 쭉 읽어보시면 바로 알 것 같은데요. 가에서는 그 아름시장의 특징 소개하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뭐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매체 자료인지 점검했던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 청중이 이야기에 적절한가 이런 게 아니라 특징을 제시하는데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요걸 생각해서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제가 본문에 가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세요. 기억. 하지만 우리 지역 전통시장인 아름시장에 대한 발표 준비하면서 그것이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발표 내용이 청중에게 새롭게 여겨질 수 있음.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으니까 인식이 변화됐음. 뭐 이런 거 괜찮지요. 1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니은 며칠 전 땡땡신문에 아름시장이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한 우수사례로 실렸다. 이거는 발표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 땡땡신문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거 맞네요. 니은도 괜찮고요. 디귿 내려갈게요. 아름시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긴 한데 야 이만큼 이해했니? 라는 질문이야?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냥 흥미 유발이지. 그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냥 흥미를 위주로 물어본 질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이해했니? 라는 질문이 아니었네요. 답은 3번이고 마지막 리을 미음도 같이 볼게요. 리을, 저도 그곳에 관심이 생겨 가보았는데 예술가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기의 경험이 들어갔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어쩌고저쩌고. 아, 효과적으로 권유하기 위해 합자성어 사용한 것도 맞네요. 그래서 나머지 다 맞고 3번에서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는 거. 자, 이번엔 15번. 다음은 나를 들은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나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저는 요 부분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밑에 선택지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택지에서 청자일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 내용에 공감하면서 아름시장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대. 청자일 봐봐. 장보기 도우미, 야금장터 이런 건 참 좋은 시도고 뭐 매출이 늘 테니까 좋아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2번 청자 이해 반응으로 볼 때 발표의 내용 구성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발표 내용을 듣고 자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군.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나도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 라고 했으니까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거 맞네요. 2번도 맞습니다. 3번, 첩자 3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보였대. 쉽게 공감이 가. 이 부분은 장보기 도우미 부분은 쉽게 공감이 가는데 야금장터는 공감이 가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걸로 보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으니까 여기 비판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지? 비판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내용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자 1과 청자 3의 반응으로 볼 때 야금장터를 예로 들어 아름시장 특징을 설명한 것은 청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청자 1은 야금장터도 좋은 시도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그런데 청자 3은 어땠니? 야금장터는 별로야. 뭐 이래서 야금장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랬으니까 요게 틀렸네. 마지막 5번까지 확인할게. 청자 2랑 3은 장보기 도우미를 예로 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여기서도 장보기 도우미를 좋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장보기 도우미를 좋게 얘기했으니까 아이고 미안. 청자 2나 3이었으니까 장보기 도우미를 청자 2에서도 좋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청자 3에서도 좋게 얘기했으니까 5번 선택지는 맞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4번 선택지에서 청자 1은 괜찮다고 했는데 청자 3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요걸 답으로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4번만 틀리네요. 자, 16, 17번 나갑니다. 지금 재은이와 성아 얘기가 나오고요. 16번. 위대화를 고려할 때 기억 미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괜히 왔네. 기억 미음을 읽으면서 할 테니까 니네는 선택지를 봐. 자, 기억. 하긴 점심 먹을 때부터 안색이 안 좋긴 했지. 그래서 가방 가져다 준 거구나. 이게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어때? 점심 먹을 때부터 안색이 안 좋긴 했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기본적인 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니은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김성아야 이랬어.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이거 비언어적 표현이지? 그러니까 맞네. 보충해 줄 수 있네. 그 다음에 디귿. 너니까 하는 얘긴데 내가 이번 정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보면 어떨까? 대화 참여자와의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친하니까 너니까 하는 얘기야. 딴 안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 안 할 거야 이 소리지. 그러니까 관계가 이 얘기 꺼내는데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리을. 예전에는 뒤에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긴 했어도 앞에 나서는 건 꺼리지 않았어? 이건 문화적 배경 차이가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질문이잖아. 예전에는 너 이런 거 싫어했었잖아.
예전 성격은 이랬는데 괜찮겠어? 이러고 확인하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라고 확인하는 질문이지. 이게 문화적 배경 차이를 뭐 얘기해주고 이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미음 볼게요. 그리고 계속해봐 이랬는데 대화 참여자의 협력적 반응이 이런 거 계속해봐 이런 게 협력적 반응이지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나머지 다 확인했고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4번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17번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할 때 A 부분 자 여기 보면은 재은이가 훌륭한 성품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하면 좋대. 그러니까 너도 경험 제시해서 얘기해봐. 경험이 들어가야 되겠지? 경험이 들어간 거 한번 따져보자. 좀 의미 있는 경험 이런 걸 한번 따져보면 뭐 딱히 경험이 필요한 거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많이 도와줬던 거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나서서 적극적으로 학급일을 주도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임시반장하며 뭐 만든 프로그램이 호응을 받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뭐 동아리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것, 뭐 이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중에 훌륭한 성품을 얘기해 보래. 훌륭한 성품은 야, 이런 건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성공적인 경험이 아닌데?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항상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학급일을 주도해 왔다. 뭐 이런 거는 성품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성품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건 2번이겠네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다. 뭐 이런 게 성품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겠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입니다.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1번, 전문가는 진행자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야, 여기 전문가가 자기의 견해를 수정한 부분이 있니? 전문가는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기의 견해를 수정한 부분은 없네요. 자기의 견해를 수정, 이 부분은 없는데 나머지 부분이 있나 없나 찾아보자. 전문가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어디 있어?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례가 있지만 뭐 이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3번. 진행자는 전문가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은 여기 있었어요. 이런 게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잘 이해했죠?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진행자는 전문가의 말에 나온 용어의 개념 묻는 거? 여기 있었네.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중심 화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이런 거 궁금해요.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추가 정보를 묻고 있는 것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 3, 4, 5번은 다 찾을 수 있었는데 1번은 야 전문가가 설명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수정한 부분은 특별히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에서 21번 문제인데요. 모의 협상하는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회사 측, 시청 측의 모의 협상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모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지금 협상 참여자, 회사 측, 시청 측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지요. 뭐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 나가는 것도 괜찮고 또 상대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건을 제시해서 절충하는 방법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협상에서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제3자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 제3자가 중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협상에서 어떤 쟁점을 우선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서 지금 회사 측과 시청 측이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절충과 중재를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자, 이번엔 20번 문제. 회사 측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기업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전을 허가해 주세요 라는 회사 측의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그
그다음에 니은은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한계점, 자기네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한번 읽어보시면 3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드러내는 발화, 그다음에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모의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가운데 가나의 공통점. 회사 측이 제일 처음에 10%를 지역 주민으로 추가 채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청 측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어. 이건 어떤 내용이었냐? 이것도 사실 1, 2, 3, 4, 5번을 읽으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없으면서 상대방은 이걸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둘 다에게 좋은 그런 제안을 내세운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21번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